안녕하세요. 밝은 누리 모임의 이창영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뉴스에 나온 한 가지 얘기를 사례로 들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뉴스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영재고가 의대 진학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영재고는 나라의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에 뛰어난 학생들을 키우는 그런 학교인데, 예전에 과학고가 있는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해서 영재고를 또 만들었죠. 그래서 영재고도 도마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꽤 많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경기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예. 근데 그 영재고들에서 1년에 의대에 한 10명 남짓 간다는 겁니다. 근데 영재고 한 학년 정원이 120명인데 그 중에서 10대명이 의대를 가니까 그거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고등학교는 한 학년이 몇백 명 되겠죠. 1등을 해도 의대에 갈까 말까 하는데 영재고에서는 그렇게 많이 가니까 일단 영재고에 들어가면은 의대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영재고에 보내려고 초등학생 때부터, 영재고나 과학고에 보내려고 초등학생 때부터 열심히 과외를 시킨다 이겁니다. 수학과외, 과학과외. 왜? 그걸로 테스트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도 그렇겠지만 밤 11시, 12시까지 학원 다니다가 집에 와서도 또 더 공부하고 자고. 이러니 학생들도 그게 생활이 아니겠죠. 그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니 그게 애들은 뛰어놀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책도 읽고 그래야지 신체도 잘 발육이 되고 마음에 양식도 얻고 사고적인 생각도 길러지는 것인데 비판적인 사고도 길러지겠죠.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렇게 공부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그 공부를 학원에서 하는 공부라는 게 어떻게 하면 잘 맞는 답을 쓰는가를 가리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학 문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잘 푸는가, 문제풀이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보다는 문제 푸는 방법을 가리키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고에서 과학고로 가면은 영재고나 과학고에서 의대를 가면은 1,500만 원 정도를 변상을 하게 한다는데 그 교육비겠죠. 왜냐하면은 그 영재고나 과학고에 들어갈 때 의대는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영재고나 과학고가 이공계통,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공대의 계통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니까 그런 조건이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그걸 통로로 이용을 하고, 왜냐하면 영재고나 과학고가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게 그 내신에서도 인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인정이 돼가지고 훨씬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는 거죠. 국가 예산으로 의대 가는 통로를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산을 낭비하면서. 사실 이건 사회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큽니다. 왜 그러냐? 영재고나 과학고에 들어가는 거는 그 학생들이 조금 뛰어난 면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의 재력, 경제력, 능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력으로 혼자서 독학해가지고 학원 안 다니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부모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영재고나 과학고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예전부터 제가 쓴 책 밝은 누리 모임 새천년의 으뜸 대한민국에서 이 영재고나 과학고는 폐지하고 대신에 그 영재고나 과학고 시설을 이용해서 영재나 수학 영재나 과학 영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렇게 또 주장하는 교육도 전문가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쪽 그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들을 이렇게 싹이 보이는 인재들을 키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불공정한 측면도 우리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이공계통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전체 고등학교를 영재고나 과학고 수준으로 그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바로 핀란드가 그렇습니다. 핀란드는 한 명의 낙오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 모토인데, 그 예를 들자면 못하는 학생이 나오면은 학교 선생님이 방과 후에 1대1로 개인 지도해가지고 못하는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학생을 이끌어줍니다. 그래도 못하면은 낙제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한 명의 낙오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잘하는 애들은 막 이끌어주고 못하는 애들은 뭐 못해도 그만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여유를 부릴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인구 비율이 1대 30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학생들만 뽑아가지고 그 적은 인재로 중국의 그 많은 인재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또 다른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은 중국이 앞으로 차세대 정보통신이 유망한 분야인 양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미국을 앞질러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중국의 한 교수가 그 양자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미국보다 앞선 그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교수가 2000년대 초반에 오스트리아의 양자 광학 아주 대가가 있는데 그 사람 밑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와가지고 중국에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기술이 이끌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그 양자 광학, 양자 정보통신 분야에 100조를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렇게 투입하고 있고 그 인재가 오죽 많습니까? 그쪽 분야 교수가 뭐 수도 없이 많, 우리나라 아마 거의 10배가 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전체 학생들을 다 일당백에 각자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과 경쟁할 수 있지. 만약에 중국하고 경쟁해서 진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은 양자광학 분야지만은 지금 반도체도 중국이 엄청난 돈을 쏟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혼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 반도체 뺏기고 자동차, 전기자동차, 현대차가 잘하고 있지만은 중국 애들이 지금 엄청나게 달려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연구 인력, 그 많은 연구 자금으로 투입을 할 때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일당백의 인재들로 키워야 됩니다. 핀란드처럼. 한 명이라도 낙오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재 한 명 한 명이 다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모든 고등학교를 과학고, 영재고 수준으로 격상시켜가지고 교육을 잘해서 일당백의 인재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그런 현재와 같은 영재고, 과학고 제도는 폐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비전을 밝은 누리 모임에서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